네, 2교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구제법부터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제 행정구제법이 행정쟁송법하고 손해전보법하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차적 권리구제로 이제 행정쟁송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쟁송 먼저. 그런데 행정쟁송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고. 근데 이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을 위한 전심 절차입니다. 앞전자예요, 앞전자. 먼저 거치는 심판 절차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간적으로는 행정심판이 먼저고 행정소송이 뒤쪽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행정소송을 먼저 거치고 나서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헌법 107조에서도 사망에 그리 돼 있어요. 행정심판 제도라는 것을 마련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로는 심판이 먼저, 그 다음 소송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공부할 때는 소송을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뭐 다 거꾸로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죠.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심판제도라는 거는 이제 소송 절차를 본따서 만들었거든요. 본따서 만들었고, 행정소송법은 1951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행정소송이 운영이 됐고요. 행정심판법은 1984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아직까지 뭐 재결례나 판례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으로 넘어가면서 이 심판 절차가 소송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비교 분석하면서 심판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송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행정소송법이라는 건 이게 실체법입니까? 절차법입니까? 실체법이 절차법이요. 이건 절차법이 절차법. 그죠? 이건 행정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법 안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순수하게 절차만 다루는 법입니다. 절차법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소송법은 현재 행정소송법은 46조까지밖에 없어요. 1조부터 해서 46조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의 46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는데, 행정소송하고 심판 합치면 쟁송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했어요. 행정소송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 보면은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오거든.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민중소송이라는 게 있고,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송의 종류가. 그런데 이걸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하고 얘네 두 개하고 이렇게, 이거는 뭐 법에 써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격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 위에 두 개가 바로 주관적 소송입니다. 밑에 두 개가 바로 객관적 소송입니다.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그러면 소송이라는 게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우린 지금 이게 국가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정장이 잘못되면 통제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권익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란 뜻입니다. 이 객관적 소송이란 것은 단순히 행정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냥 그것을 시정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법원조직법 제2조의 소송이라는 것은 법률적 쟁송이고, 이거는 권리구제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주관소송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사법심사는 다 주관적 소송입니다. 이런 건 우리만 갖고 있어요. 이런 건 행정소송에만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비스로.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공익과 관련을 맺고 있겠지만 이 소송 절차 자체도 공익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 절차 자체도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로 두 가지를 추가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객관적 소송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 소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통제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잘못 나왔잖아. 그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거하는 행정통제라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야. 목적지가 권리구제가 목적지면 그게 주관적 소송이에요. 그리고 그 행정통제 자체가 목적지면 그건 이제 객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주관적 소송이 되는 거고 예외가 객관적 소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행정통제가 이렇게 있죠. 예, 위법한 행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리구제, 권리나 이익의 구제로 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주관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얘는 행정통제도 있고 그 다음에 권익구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제는 있지만 권익구제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보시게 되면 주관적 소송은 여기가 목적지고 객관적 소송은 이거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통제는 권리구제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주관적 소송은 뭐라고요?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그 주관적 목적이 있다는 거야. 나의 권리를 구제시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주관 소송이고 객관 소송은 객관적으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만 말하자.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선관위 해서. 당선 결정이 그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인데 그럼 거기다가 내가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이렇게 제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승소를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나의 권리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건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당선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만 시정시키고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게 바로 객관적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선거나 투표 소송은 여기는 이 민중소송이야. 민중소송. 근데 기관소송은 이거는 소송을 제기하는 친구 자체가 행정기관이에요. 소송을 제기하는 친구 자체가 행정기관이라는 거야. 얘가 사람이어야지 자신의 권리나 의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권리나 의무를 구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건데 국가라는 사람이 있죠. 법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에는 공법인이라는 게 있고 사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다 공법인입니다. 공법인입니다. 공익 목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친구야. 법인도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요. 법인도 사람인데 이 국가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사람인데 근데 제 손발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손발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의 손발이 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 기관들이 사람이냐? 기관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지. 근데 그 손이, 발이, 그리고 코가, 귀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애당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 의회가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조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동작구청장이 동작구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는 게 누구야? 동작구청장이죠. 동작구는 사람입니다. 동작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람인데 동작구청장은 이 지자체의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기관이란 말이죠. 기관. 동작구청장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대통령은 그냥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동작구청장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친구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 이거지. 왜? 사람만 권리 의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권리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데 사람이 아닌 친구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절대로 주관 소송이 될 수가 없죠. 그게 얘네들은 이제 객관 소송, 행정 소송에서 서비스로 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항고 소송이라는 게 다시 세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항고 소송이라는 것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어떤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행정행위하고 같은 거예요. 행정이 같은 거거든.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 바로 항고 소송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행정심판법으로 가게 되면 행정심판법이란 일반법이 있다고 했어요. 행정소송법이란 일반법이 있고 행정심판법이란 일반법이 있습니다. 심판 절차를 정하는 법입니다. 거기에는 5조에 있어요. 5조에. 이거 소송의 종류는 몇 조에 있다고 했어? 요거는 3조에 있습니다. 3조에. 행정소송법 3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항고소송의 종류, 이거는 행정소송법 4조에 있어요. 4조에. 근데 행정심판법은 5조에 심판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시 또 3개가 있더라 이거야. 취소심판이라는 게 있고, 무효등 확인심판이라는 게 있고,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는 뭐가 없는 거지? 당사자 심판, 민중심판, 기관심판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일반법에는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오직 뭐밖에 없는 거다. 얘는 항고심판밖에 없다 이거야. 항고심판밖에. 오케이. 그럼 행정쟁송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쟁송은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건 체계적으로 가셔야 돼요. 체계를 놓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를 하는 거냐면 이 취소소송이라는 친구부터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중심이에요. 이거 공부 끝나면 행정쟁송의 90%는 끝난 겁니다. 이 친구가 중심이 되는 거야. 취소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확대를 하냐면 항고소송까지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항고소송까지. 그럼 뭐가 추가된 거야?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는 친구하고 부작위 여파인 소송의 친구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먼저 공부한 취소하고 비교를 하면서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차이점을. 그 다음 이제 어디까지 확대를 시키는 거냐면 이제 주관적 소송까지 여기까지 이제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방금 전까지 공부했던 항고 소송하고 뭐를 비교해? 당사자 소송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주관적 소송에 대한 공부가 끝났지. 끝나고 나면 이제 요 떨거지들까지 객관적 소송까지 이렇게 쭉 확대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에 대한 공부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넓혀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넓히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넓히고 얘를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넓혀서 행정소송에 대한 공부를 끝내요. 끝나고 나면 이제 뭐랑 비교를 하느냐면 오른쪽에 있는 행정심판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소송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심판으로 확대를 하는 거지. 심판으로 확대를 하면 얘는 항고소송, 얘는 항고심판.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네들을 어디까지 확대한다? 여기까지 확대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다.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행정쟁송에 대한 공부가 끝난다 이거지.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저 취소 소송이 저게 왜 제일 첫 번째 출발이 되는 거냐? 왜 그런 거냐면 행정소송을 먼저 공부한다고 했죠. 행정소송법은 취소송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1조부터 몇 조까지? 46조까지 이렇게 있다고 했죠. 1조부터 46조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1에서까지 8조가 있고 그 다음 9에서부터 34조까지가 있고 35조부터 38조까지가 있고 39조부터 44조까지가 있고 45조부터 46조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이 1조부터 8조까지는 이게 총칙이에요. 총칙. 이거는 행정소송 절차 전체에 적용되는 총칙입니다. 언제나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막 정의 규정이니 목적 규정이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조부터 34조까지 이게 바로 취소소송입니다. 이게 취소소송이란 말이에요. 취소소송. 그 다음에 35조부터 38조까지 들어가고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입니다.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이니까 저기에 있는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여파인 소송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9조부터 44조까지 이게 뭐가 돼? 이게 바로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예상이 되죠.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5, 46조. 예, 이게 바로 객관적 소송입니다. 이게 객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46개 조항 중에서 26개 조항이죠. 34-9 플러스 1 하게 되면 26이 나오죠. 26. 그러면 46 중에서 26개가 바로 취소송입니다. 취소송.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간다는 거야. 이걸 중심으로. 왜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냐면 원칙은 주관이고 예외가 객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저 민중이나 기관소송이라는 건 예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는 행정소송법을 근거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하지만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저딴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할 수 없다. 그럼 언제 인정하냐? 아까 900여 개의 개별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 개별법에 별도의 민중기관소송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때만 예외적으로 허용. 그러면 저건 지극히 예외적으로 몇 개 없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몇 개 없는 친구들. 그럼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원래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란 말이에요. 원래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야. 그럼 저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하고 당사소송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국가가 나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를 했을 때 불복하면 항고예요. 국가가 나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했을 때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야. 제가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항하지 나랑 같은 지위인데 내가 왜 저항을 합니까? 그냥 때려 눕히면 되는 거지. 그렇죠? 위에서 나를 때리고 있으니까 내가 저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법관계랑 똑같아요. 그냥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국가하고 나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나한테 병역 처분을 하고 세금 부과 처분을 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걔가 나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까? 나랑 대등한 지위에 있습니까? 나하고 뭐 의사 합치합니까? 나한테 계약 맺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한테 너 군대 좀 가줄래? 싫어. 네, 이렇게 나 승낙할 수 없음.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고 난 안 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나 다 그냥 끌려갔다 온 겁니다. 그쵸? 뭐야? 제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하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사소송보다는 우월적 지위에서 저쪽에서 행위했을 때 항고소송이 더 많습니다. 분쟁 상황이. 그러면 이제 항고소송이라는 건 제가 우월적 지위에서 나한테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때 내가 불복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취소하고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제가 나한테 어떤 자기 행위를 한 거야.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작위협행소송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허가를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분쟁이 더 많이 생기겠어요? 국가가 날 때려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나 좀 이렇게 좀 잘 좀 만져달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예, 당연히 제가 자기 행위를 해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보단 얘네 두 개가 더 문제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네가 이제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행정법에서는요 행정행위라는 친구가 있다고 했죠. 행정행위라는 친구는 일반적인 사법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랑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좀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뭐야 지금 장난해? 그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럼 국가가 운영이 안 됩니다. 국가를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선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공정력. 우선은 공정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얼토당토하나 가지고 얼토당토한다. 그런 걸 이제 나중에 보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정말 얼토당토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위법 문제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가다가 언뜻 봐도 뭐야? 이 정도 되면 무효예요. 그 정도 되면 무효인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건 유죄 판결 나오는 것보다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냐 무효냐에서 무효는 극히 소수라는 거야. 극히 소수. 그러니까 자귀하고 부자귀 중에서 자귀 쪽이 더 문제가 많이 되고 무효인 경우는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이거 찾기가 힘들다 이거야. 그럼 대다수는 뭐야? 위법은 한데 유효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 행위가.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는 취소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분쟁이 제일 많은 게 뭐가 되는 거야? 객관이 아니라 주관이고 당사자가 아니라 항고고 그 다음 부자귀가 아니라 자귀 쪽이고 무효가 아니라 취소 쪽인 거예요.
이쪽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를 보면 죄다 취소인 겁니다. 죄다 취소인 거야. 그러니까 행정소송법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취소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26개를 취소에다가 초점을 맞춰갖고 행정소송법을 다 만든 겁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취소 절차에 대한 내용을 얘네들한테 준용 규정이에요. 얘네들한테 준용 규정이고요. 얘네들한테 준용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취소에 대한 규정을 취소 외의 항고성인 무효나 부작위 쪽에다가 또 두 번 다시 또 규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 그냥 끌어내려요. 38조. 그래서 1항은 무효하기 이송, 2항은 부작위 여파 이송에다가 취소 규정을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이 44조에도 역시 취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여기 46조에도 객관적 소송에다가 취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중심이야? 취소송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뭐부터 공부하면 되겠어요? 취소송부터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취소송 공부하면 행정쟁송의 90%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차이점만 살살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소소송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취소소송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면은 항상 체계적으로 3단계를 나눕니다. 여러분 문제도 이렇게 3단계로 나와요. 나눕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송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재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본안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소송재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27조에 뭐가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거를 법원에서 다 판단을 내려줘야 되냐?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판사들은 과로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쵸? 그걸 쓸데없는 것까지 다 받아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말이야,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뭐 몇 번 해봤는데 장사도 안 되고 안 돼갖고, 술 좀 팔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룸사롱을 한번 해보려고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법에는 항상 룸사롱입니다. 판례가. 그래서 룸사롱을 신청을 딱 했어요. 했더니 이제 걔가 이제 허가를 해준 거야.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럼 나 장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영업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허가를 신청해 놓고 나서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어요. 너 미쳤냐? 차라리 우리가 좀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면 되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겠죠. 안 그러는 사람이 몇 명 없겠지. 돈 잘 벌어와, 막 이런 많이 없을 거야, 그렇지? 그런 쪽에 이제 일하는 애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형님 이게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러면 그땐 말이야, 우선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자리를 옮겨. 이거 안 돼 지금 상황.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맨날 이렇게 술 팔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자가 여자 같지 않고 다 그냥 다 짐승 같아 보인대, 사람이.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지 마.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막 이러거든,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살려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좋죠. 와이프가 하지 마! 이러는 거야. 하지 마. 알아서 안 할게. 그러고 나서 이제 딴 걸 준비를 했어. 딴 걸 준비를 했는데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영업허가를 해줬잖아. 나 안 할 거잖아, 영업. 나한테 영업 안 할 건데 왜 나한테 영업허가 줬어? 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안 할 거면 하지 마. 네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허가를 해줬냐고 소송을 제기하면 좀 어처구니 없잖아.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줘야 되겠어? 그건 아니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가 카톡방 열어놓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나 와갖고 막 질문하고 막 그러면 제가 그거 답변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누구 걸 해줘야 돼요? 진짜 필요한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내 수강생. 그렇잖아요. 내 수강생 거 답변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남의 수강생 거까지 내가 답변 다 해주고 앉아있어서 정작 여러분들한테 내가 불성실한 강의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예요. 다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소송은 국민에게는 재판 청구권이 보장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행사를 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 걸 소송 요건이라고 합니다. 소송 요건. 그런 거 심사하는 게 바로 이 소송 재판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소장을 줬어요. 소장을 접수를 했단 말이야. 소송 좀 받아주세요. 이 사건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좀 판단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해. 그럼 이제 소장을 이렇게 읽어보잖아. 읽어보고 나서 내가 그냥 뭐예요? 그냥 내려보내. 거절해서. 그냥 야 가져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저 소송재판에서 나오는 판결입니다. 재판을 거절하는 거야. 거절. 너는 일정한 조건을 못 갖춰온 것이다. 그래서 이 재판은 아까 영업허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다. 이러면 가라 좀 이거예요. 그냥 가라. 그런 걸 각하판결이라고 그래요. 각하판결. 각하라는 것은 물리일치각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쓰는 겁니다. 물리일치각자에다 아래 하자. 그러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아래로 그냥 물리치는 거야. 가져가라. 심심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소송 요건을 다 갖췄잖아?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읽어줘. 그게 바로 본안재판이야. 본안재판 들어가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제 취급받고 싸우는 거야. 물론 우리는 언제나 다윗입니다. 왜? 국가 쪽은 이제 모든 빅브라더 아닙니까? 정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정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딱 때를 잘 맞춰갖고 눈을 딱 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이기기가 힘들어. 그래도 필요하니까 싸우는 거지. 그쵸? 그래.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제 취급받고 싸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뭐예요? 법원에서 그 내용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읽어줬는데 야 소송 제기한 놈 너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미쳤냐? 이게 뭐냐면 기각 판결이에요. 기각 판결. 이건 배척하는 겁니다. 그 친구의 주장을 배척하는 거야. 기각이라는 것은 버릴 기자에다가 물릴칠 각자입니다. 버릴 기자. 버리는 거야. 우선은 뭐야? 받아서 읽어봤거든. 읽어봤는데 정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렇죠? 정신 차려. 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야. 그게 기각 판결이야. 근데 읽어보니까 얘 말이 맞아요. 얘 말이 맞아. 이건 뭐 국가가 잘못한 거네. 야, 니가 잘못했어 임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인용 판결입니다. 인용 판결은 인정할 인자에다가 받아들일 용자예요. 너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취소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취소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나한테 병역 처분이 나왔다, 과세 처분이 나왔다. 그거를 취소해 주는 거야. 취소해 주면은 위법한 행위니까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될 짓이잖아. 하지 말았어야 될 짓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법적으로. 처음부터 나온 적도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이 본안재판이야. 본안재판. 그리고 이제 이 심리가 끝나고 나면은, 본안 심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의사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사법부의 의사표시를 우리가 재판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고? 재판이라고 해. 그 재판에는 판결이라는 게 있고, 결정이라는 게 있고,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개가 있단 말이야. 이 판결은 뭐야? 재판은 법원의 의사표시인데 그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거든. 그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야. 판결이라는 걸. 그러면 어떤 식의 판결을 해야 될 것인가? 판결의 형식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 판결의 효력에 대한 논의들을 여기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무효, 부작위, 당사자, 객관, 심판 얘들 다 똑같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실제 재판 실무에서 이런 거 안 나눕니다. 뭐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넘어가, 이거 끝나면 그 다음, 이게 아니라 재판 실무 들어온과 동시에 그냥 머릿속에 한 바퀴 삥 돌려서 바로 뱉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나중에 공부가 더 되시면 얘가 얘한테 막 영향 미치고 얘가 얘한테 영향 미치고 얘가 물론이건 얘가 다시 얘한테 영향 미치고 막 이러거든. 하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들어가시고, 이게 서로가 결국은 하나의 유기체다라는 걸 느끼기 전에 합격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못 느끼셔도 됩니다. 1, 2, 3단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이 두 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소송재판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뭘 공부한다고 했지?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다고 했지?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소송요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소송요건. 이 소송요건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근데 이거에 앞서서 애당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뭐 지금 저 위에는 이제 김정은 씨, 김정은 씨가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해줄진 잘 모르겠어요. 그쵸? 쟤네 할아버지나 쟤네 아빠하고 비교했을 때 애가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쵸? 그래서 해줄진 모르겠는데 뭐 해준다고 치게 되면은 정상회담을 할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거는 미국하고 하든 뭐 중국하고 하든 아니면 러시아하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하고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야. 그랬더니 행정법원 판사 중에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 생각이 반통일 세력이야.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이제 애당초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비용 걱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통일세 이런 거 내야 되거든. 그렇죠? 통일을 준비하기 시작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세 준비하려고 했잖아. 그렇죠? 통일세 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세금 엄청 걷어갈. 그게 또 싫을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래요. 좋아. 뭐 어쨌든 이유든 간에 행정법원 판사가 정상회담하는 게 싫어. 그러면 얘가 행정판사 정상회담 결정이 나왔는데, 그쵸?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기, 정은이하고, 정상회담 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거기 취소 판결을 딱 내려. 취소 판결 딱 내리면, 그러면 정상회담 못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뭐 이라크 파병 결정 이런 걸 했잖아. 그쵸? 2003년도에. 파병 결정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법원 판사가 만약 취소 판결 내리면, 파병 안 하나? 그게 이상하잖아. 그쵸? 왜 이상하죠? 이건 행정부 수반으로서 결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결정한 거라고요. 국가 원수로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사법부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납니다. 삼권 분립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쵸?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결정을 내린 거란 말입니다. 그치?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제명을 시켰어. 뭐 옛날에는 뭐 비슷한 사람도 있었죠. 강모시기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갖고 잘라버렸어. 잘라버렸던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 이럴 땐 소송을 제기해. 근데 행정법원 판사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이게 법에 위반된다라고 해가지고 취소 판결 내리면 다시 국회의원 지위가 회복되나?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의회 내부적인 구성 문제까지 사법부가 다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짱인 거야? 그럼 사법부가 짱인 거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입법부 쪽이 짱되는 게 맞아요. 왜?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우리 편은 입법부잖아. 그쵸? 우리 편은 입법부란 말이야.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적이죠. 그쵸? 우리의 적인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걔네들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 오잖아.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애당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당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심사야. 이게 이렇게 사법심사면 이 안에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고 뭐 헌법소송도 있고 뭐 형사소송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바깥쪽의 문제란 말입니다. 애당초 사법심사 대상이 못 되는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 소송들을 제기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지. 그쵸? 그겁니다. 애당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 그건 행정소송의 대상도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바로 이게 행정소송의 한계입니다. 행정소송의 한계. 소송재판에서 다루는 게 이런 겁니다. 행정소송의 한계 문제에 걸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수익, 피고적격 이런 식의 소송 요건에 대한 디테일한 심사가 들어가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본안재판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안소송의 절차, 본안소송 절차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본안소송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철거명령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은 내가 행정법을 알고 내가 분명히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이야. 근데 우리 집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니까 행정청이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구가 행정청이거든요. 좀 이따 다시 얘기 나올 겁니다. 이 친구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지. 물론 영어로는 시기와 질투는 다른 겁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영어 선생들이. 누가 모르냐? 막 이게 뭐 시기 질투를 하고 막 나한테 야 철거해 그러는 거야. 철거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럼 나 철거 명령에다가 행정법을 공부한 내가 가만히 있으랴 이놈 새끼야. 너보단 내가 행정법을 더 많이 알아. 소송을 딱 제기해. 소송을 딱 제기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져요. 진다기보다 무의미한 소송이 되어버리죠. 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되면 내가 철거 명령을 해서 나한테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내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 의무를 불이행한 상태가 계속되면은 지하철장은 나한테 와가지고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강제 철거해갖고 우리 집이 다 폭삭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이 소송은 살아남겠습니까? 소송의 목적은 뭐야? 집이 철거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이잖아. 근데 이미 철거를 당했잖아. 그러면 이 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아봐야, 이겨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소송이라고요.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는 소송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소송을 제기하면서 바로 임시적인 구제 수단으로 얼음 이거 하나 들어가야 돼요. 얼음, 그런 게 집행정지라고 해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23조에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라는 행위를 했잖아. 그 처분이라는 행위가 효과가 발생해서 막 일을 할 거예요. 그 행위가 일을 할 거란 말이야. 효과를 막 여기저기 다 뿜어낼 거야. 그거를 얼음 이렇게 하면은 그 딱 그 상태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멈춰줘야 되는 게 일시정지 상태. 이게 바로 집행정지거든. 철거명령 얼음 시켜놔야죠. 얼음 시켜놓고 치고받고 싸워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철거로 연결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상황. 또는 저 친구 갑이란 친구하고 국가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저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나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관할구역 안에 LPG 충전 사업을 한 명밖에 못해요. 한 명밖에 못하는데 내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으면 난 여기서 이제 LPG 충전은 내가 다 하는 거야. 돈 좀 벌고 있지. 아싸, 이씨 막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이놈아가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요. 나한테 준 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딴 친구가 나랑 같이 신청을 했던 친구지. 나도 허가 신청했고 얘도 허가 신청했는데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나한테 나오고 얘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나한테 나온 허가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얘가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겨버리면 내 영업권이 박탈되잖아요. 그쵸? 그럼 나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 그러면 저기 막 가갖고 막 저 꽃을 들고 막 행정청 옆에 서갖고 이겨라 하면 이겨?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2대1로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너 가만히 있어. 나 들어간다. 그리고 그 절차로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갖고 행정청하고 2대1로 이렇게 막 때리는 거야. 다구리라고 그러죠. 그쵸? 이런 거가 있어. 그런 걸 소송 참가라고 해요. 소송 참가라고. 어? 아니 뭐 내가 이제 한번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나한테 어떤 처분이 나왔는데 야, 그건 정말 얼토당토 않다. 이런 거죠. 얼토당토 않다. 얼토당토 아는 건 내가 행정법을 공부했으니까 아는 거지. 그렇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모르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얼토당토 않아. 그래서 내가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했어요. 무효항의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야, 또 시작을 해보니까 상대방이 만만치 않은 놈이야. 막 내가 막 잼 날리고 막 던지는데 막 다 피하고 막 가드 치는데 데미지를 안 입어. 어떻게? 위법까지는 입증할 수 있겠는데 무효까지 내가 입증하고 들어가기에는 그건 뭐야? 내가 그냥 판정승은 할 수 있겠는데 저거저 KO 시키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럴 때 뭐로 바꿔? 그 처분에 대한 무효항의소송을 취소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법원에다가 조금 요거 게임 수준 좀 낮은 걸로 바꿉시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런 걸 소변경이라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이 본안 소송 절차에 대해서 당연히 배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취소의 심리, 본안 심리입니다. 취소 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심리. 그러면 법원은 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법원이 독일처럼 위법성 탐지기를 탁 들고 다닌단 말이야. 그죠? 우리 누수 탐지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저기 집에 전기 공사 한번 이게 막 고장 나고 하면 배전판 고장 나면 새벽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거 들고 와요. 막 이렇게 뭐 여기네, 막 이래 여기 누전, 막 이래 하거든. 그런 것처럼 법관이 그 딱 위법성 탐지기를 들고 다니면서 띠리리리리리리 띠 걸렸어 위법 취소 판결 이렇게 해주냐? 이렇게 해주냐 이거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되게 열심히 해주냐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맞아요 라고 주장하면 그것만 얘가 판단을 해주는 건가? 이런 식의 문제. 얘들이 재판을 할 때, 심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심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겠지. 그렇죠? 그에 따라서 위법적 법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요. 그런 게 바로 취소의 심리야.
그 다음 법원의 판결 이렇게 되면 판결의 종류를 배워요. 판결의 종류. 물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각각 판결, 그 다음 인용 판결, 그 다음 기각 판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야, 네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저한테 세금이 2천만 원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이게 그럴 리가 없거든. 이러고 내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랬더니 법원에서 보기에 야, 너한테 1,000만 원 나간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이 위법이에요 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2천 전체가 위법이 아니면 그냥 기각 2천 다 참아 임마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면 그 1,000만 원은 어쨌든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한 거니까 1,000만 원만 제거해주는 판결을 또 해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또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되게 영세한 업자가 그 버스 면허를 받아가지고 이 노선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어. 탈탈탈탈탈탈탈 시골버스 이거 생각하면 돼. 요즘 시골버스는 내가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버스는 이게 차인지 뭐 구름한지 알 수가 없어서 막 탈탈탈탈탈탈 언제야 어렸을 때면은 그 누나 있을 때 그치 누나 오라이 누나 계실 때 막 탈탈탈탈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 운송사업자가 딱 면허를 받고 들어왔네. 우와 이건 뭐 전자동이야 전자동.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터지고 막 향기 막 나고 막 장난 아니야. 뭐 각 자리마다 다 비전이 있어갖고 막 TV도 볼 수 있고 뭐든 다 돼. 근데 그 대규모 운송사업자한테 면허 나온 게 이게 위법이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영세업자가 이 대규모 운송사업자한테 나온 그 면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거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위법이잖아. 이거 취소해도 돼야 안 돼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거 취소해갖고 더 이상 얘가 운행을 못 하잖아요? 주민들 난리 납니다. 그렇죠? 구청 뭐 하여튼 이거 다 뒤집어 엎어버릴걸? 그치? 살 수가 없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공공복리라고 그래요. 공공의 행복과 이익.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뺏어버리면 뭔 일이 생길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스마트폰을 딱 뺏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CT폰을 주는 거예요. CT폰이 뭔지 아시죠? CT폰이라고 딱 1년을 잠깐 돌아다니다 사라진 폰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거 한 10만 원이나 했었어. 1997년도에 우리 삐삐를 차고 다니는데 갑자기 CT폰이 등장을 했어. 우리 과에 한 새끼가 딱 CT폰을 딱 차고 왔어. 왜냐면 그때 핸드폰이 있긴 있었어. 그게 3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얼리 어답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2만 원 벽돌 하나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는데 이거 거는 방법은 몰라. 오면 받기만 해. 그래 어려워. 그게 다 일본어로 써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 근데 그 CT폰 조그만 게 딱 나온 거야. 야, 그래서 한 번만 써보자. 그랬더니 안 돼. 그래. 왜 안 돼? 야, 이게 있잖아. 저기 멋있기만 해. 말해서 왜? 이건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야만 걸 수가 있어. 그쵸? 공중전화 박스 옆에 이렇게 붙어 걸어야 돼. 왜 공중전화 박스 안에 있는 놈하고 눈 마주쳐? 나 그냥 밖에 있을 뿐이야. 이런 거. 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CD폰 쓰라고 하면 쓰겠냐고. 공공복리라고요. 공공복리. 이미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요. 이미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 처분이 위법이라고 취소를 해갖고 그 영업을 못하게 하고 운행을 못하게 하고 하면 안 되겠지. 이건 왜 그래? 그 이후에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사정 변경이 있는 거예요. 사정 변경이. 그래서 이 처분 나온 다음에 발생하는 이 사정 변경을 반영한 판결로서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이 오면 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용을 안 해줘. 취소를 안 하고 그냥 기각시켜버리는 그런 판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판결의 종류예요. 어떤 판결들을 하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의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나오고 나면 그 뒷상황 어떻게 펼쳐질까 이거예요. 취소 판결을 하면 그러면 행정청이 그 처분을 했던 행정청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또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판결만 나오면 그 처분은 자동으로 제거가 돼버리는 건가? 아니면 이게 원고하고 피고하고 동작구청장하고 나하고 막 치고받고 싸웠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끼리만 치고받았으니까 우리끼리만 여기 딱 승복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밖에 있는 놈도 이 결과를 인정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졌어. 내가 이겼단 말이야. 야, 취소를 딱 시켜서 그 동작구청장이 다음날 나한테 또 세금을 부과하고 막 지방세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단 말이야. 이것도 처분이거든. 예,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 이겼어. 이기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 처분이 없어지지. 이게 합격이 됐어, 안 됐어? 합격이 안 됐지. 그치? 불합격 처분만 없어진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기면 행정처는 합격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단계까지 또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의 이 판결은 과연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바로 판결의 효력. 오케이? 끝났어요. 1, 2, 3단계. 소송재판, 본안재판, 그 다음 법원 판결 3단계로 모든 소송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기본은 당연히 취소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를 하면서 무효, 부작위, 당사자, 객관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심판은 중요합니다. 심판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3단계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당장 어려워요. 요거는 뒤를 다 알아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입니다. 25페이지 펴시고. 항고소송 대상적격,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뭐를 다투는 거냐면 법률관계를 다투는 겁니다. 법률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소송, 사법심사, 그러면 이런 걸 소송이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지 우리 개하고 싸우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 이런 걸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행정소송이든 다른 소송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왜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 행정법원,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사법부 안에 있죠. 사법법원이라고 합니다. 사법법원. 이 맞단 말이에요. 행정부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법원들 있잖아요. 일반 법원들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친구는 헌법재판소야. 사건 없이도 재판합니다. 걔네들은. 하지만 일반 법원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여야 돼요. 왜 그래? 주관적 소송이라고 했잖아요. 주관적 소송. 적의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 우리가 법이라고 하게 되면 실체법을 말한다, 절차법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게 되면 법규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 그러면 실체법을 말하는 겁니다. 실체법. 권리 의무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법률 관계라는 뜻이지. 법률이 바로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거니까 법률 관계라는 뜻이죠. 같은 말입니다.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법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법령 적용 가능성. 법을 적용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주먹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법원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그건 흥신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원에서는 판사가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건 법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되는 친구는 재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려는 건 이걸 보려고 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권리소송을 말한다고요. 권리소송을. 오케이?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권리소송입니다. 권리다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있잖아. 이거 항고소송. 이건 권리소송이 맞아요. 당사자 소송은 권리소송이 맞는데 이 항고소송은 요건 행위소송이야. 행위소송. 특이한 놈입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놈입니다. 행위소송이야. 그러니까 법률 관계를, 권리 의무 관계를 직접 다투는 게 아니야. 권리소송은 법률 관계를 직접 다툽니다. 그런데 저 항고소송은 법률 관계를 간접적으로 다투고 직접적으로 뭘 다툰다고? 처분이라는 행위를 다투는 거야. 행위를.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케이?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되게 뭘 얘기해? 일반적인 소송이 아니라 특수한 소송으로서 행위소송 논의를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행위소송입니다.
그럼 상대방이랑 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권리 소송이면 상대방이 누가 돼요? 그 권리 주체가 되는 거야. 권리 주체가. 그런데 행위 소송이면 상대방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건 행위 주체가 되는 겁니다. 행위 주체가. 권리 주체가 되려면 상대방이 사람이어야 되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원고고 얘가 피고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 누구여야 돼요? 사람이어야 되지. 최소한 법인이어야 되는 거잖아. 최소한 법인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처분이라는 걸 했어. 처분이란 걸 했는데 내가 여기 불복해서 싸워.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면 상대방이 누가 돼야 돼? 동작구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 걔는 법인 맞다고 했지? 공법상 법인?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 근데 우리는 이거 제기하면은 항고소송 제기하면 상대방이 누가 되냐면 동작구청장이 돼요. 동작구청장 사람이야? 사람도 아니야. 난 사람도 아닌 애랑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행위소송이니까. 행위소송이니까 상대방이 행위 주체가 서줘야 돼요. 행위 주체가. 권리 주체가 아니라 행위 주체를 앞쪽에 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동작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작구청장이 들어오는 거야. 동작구청장이. 그러니까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취송이죠. 취송부터 시작하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보게 되면 19조 보세요. 예, 9조부터 34조 사이잖아. 9조부터 34조 사이 19조. 예, 그죠? 19조. 19조. 저 판결의 효력이 34조거든. 34. 이게 판결의 효력이 끝이야. 1, 2, 3단계에서 3단계 판결의 효력의 맨 끝이 간접강제야. 34조. 그래서 취송이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34에서. 19조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취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 이렇게 돼 있어. 처분 등이다. 처분 등이다. 근데 우선 등은 잠시 두고 처분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실정법상 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취송의 대상이 처분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 처분이 뭔지 궁금하죠? 어떤 행위까지가 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잖아.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매번 안 빠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이 친구 처분이 있니 아니 있니?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야. 무조건 한 문제. 예, 처분 등이다. 우선 처분. 처분엔 어떤 행위까지 포함될까? 근데 이거 우리는 어디서 배웠다고 했죠? 독일에서 배웠다고 했지. 그죠? 독일에서 체계를 정립한 행정법을 일본 애들이 가져다가 우리한테 전수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자꾸 이상한 냄새를 좀 묻혀서 준 게 좀 있어요. 우리 행정법에 보면은 좀 안 좋은 냄새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일본 거고요. 원래 독일 거 아닌 게 좀 묻어 있어요. 근데 원래 기본은 독일에서 온 거잖아. 독일은 우리는 행정소송법, 걔는 행정법원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게 우리 거랑 같은 거야. 행정법원법에 보면 걔네들은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뭔지가 궁금하지?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가 뭔지가 궁금했을 거야. 걔네들이 먼저 해결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는 최광이설, 광이설, 중간설, 협의설, 최협의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었어. 독일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 최협의설을 우리 교수님들이 독일에 유학 가서 배워 오신 거야. 취소의 대상은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는 요 최협의설이 말하는 이거구나 라고 배워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학상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야. 강학상 개념. 강학상이 뭐야? 강의 또는 학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 법상 개념이 아닙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상 개념이 아니고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요. 강학상 개념이야. 이건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이미 정해져 있는 개념입니다. 정해져 있는 개념이야. 독일 애들한테는 그게 실정법상 개념이었지만 우리한테는 강학상 개념이고요. 우리한테는 궁금한 변수값, 실정법상 개념은 처분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하고 행정처분이라는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지? 행정처분이 뭔지야.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뭐지? 행정행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이 행정행위하고 비교를 해서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규명해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게 거기에 있는 1원설, 2원설, 로마자 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38조에서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에 준용했다고 했죠?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처분 등이 뭔지를 보려고 하니까 2조에는 정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 규정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로마자 3번 이래 되어 있어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뭐라고? 행정심판의 재결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행정심판의 재결 앞에 부분에 괄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게 이하 처분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맨 뒤에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등이란 얘기지. 그치? 등이란 얘기지? 그럼 그 앞에까지가 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게 처분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1984년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행정 심판법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1984년에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됐어요. 싹 갈아엎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84년 전까지 행정소송법에는 항고승의 대상은 처분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런 식의 처분이 뭔지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법에 취소의 대상은 처분이야. 처분이 뭔지는 어디도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단 말이야. 어디에 써있지도 않단 말이야, 법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야지. 대법관도 대학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당시 대법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대법관 대학 나왔고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 아니야. 분명히 뭐라고 배웠어? 독일에서는 취소의 대상이 행정행위라고 배웠거든. 그래, 행정행위가 뭔지는 배웠거든. 근데 우리 법에는 취소의 대상이 처분이라고 돼 있어. 처분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 법에. 그럼 어떻게? 그래서 그때 그냥 우리 판례가 처분은 행정행위야, equal, 끝.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리고 84년도에 이게 처음 들어왔어요. 처분 등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처분이 뭔지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들어왔지만 지금도 우리 판례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 갔던 그대로 계속 간다. 그래서 지금도 처분과 행정행위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 변경을 그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같은 걸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과연 같은 걸까요?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행정행위는 뭔데? 이거겠죠. 행정행위는 뭔데? 그걸 알아야 처분이 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죠. 행정행위는 무엇일까요? 1, 2, 3, 4, 5, 5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여야 됩니다. 행정청의 행위여야 됩니다. 건보공단 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한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건강보험료라는 걸 부과할 때 그 부과 처분을 하고 있는 저 건보공단은 행정청입니까? 건보공단이 있죠. 건보공단이 자기 직원을 징계해서 해고해갖고 잘랐어요. 그러면 건보공단이 직원을 자르는 해고 처분은 행정청이 한 행위로서의 처분이 맞습니까? 하나는 행정청의 행위고 하나는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거야. 오케이. 행정청의 행위만 처분인 겁니다. 행정청의 행위만 처분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까 우리 행정 주체가 있었죠. 주체가 객자한테 액션 들어갔잖아. 그죠? 행정 주체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행정 주체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본래적 행정 주체가 있고 기타 행정 주체가 있어요. 이것도 매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본래적 행정 주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이에요. 누구? 국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둘이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원래부터 자기의 사무가 있어요.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사무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수행하면서 얘네들은 행정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원래 자기 사무가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을 대신해주는 친구들이야. 그런 걸 위탁이라고 그래. 위탁. 일을 위탁받아가지고 그 일을 대신 수행해준 애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범위 내에서 얘네들도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고 해서 기타 공법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공무수탁사인. 기타 공법인, 법인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다라고 했죠. 공법인입니다. 공법인인데 얘네들도 공법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외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외. 기타 공법인. 쟤네 두 명도 공법인이기 때문에 그 외 공법인 하게 되면 기타 공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 기타 공법상 법인은 세 명이 있어요. 공법상의 사단법인이 있고, 공법상 재단법인이 있고, 그 다음 공법상 영조물법인이 있습니다. 영조물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걸 말하는 거고, 재단법인은 돈이 모인 걸 말하는 거고, 영조물법인은 공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업. 오케이? 이런 친구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얘들이 뭐가 돼? 행정 주체가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도시개발 같은 걸 하게 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도시개발을 해?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안 하고 민간기업이 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우리가. 뭐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걸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바로 공무수탁사인이에요. 도시개발이라는 도시를 만드는 공행정 사무를, 공무를 위탁받았다. 수탁. 받을 숫자죠. 위탁을 받은 누구라고요? 사인이라고. 사인. 사인에는 누구하고 누가 포함돼? 자연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법인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사법인.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이네들은 사법인이 되는 거지. 걔네들도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뭐가 된다? 행정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행정주체가.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이 기타 행정주체, 이 친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많은 자신의 행정기관들 손발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행정기관들을 갖고 있어. 그 수많은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저 처분이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똘똘한 친구가. 누가 제일 똘똘해요? 동작구청 안에서 누가 제일 똘똘합니까? 누가 제일 똘똘해요? 동작구청장이 제일 똘똘하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걔가 처분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어 보여도 여러분 정치인들 만나보세요. 말 엄청 잘합니다. 똘똘하다라는 것은 이 조직을 대표할 만큼 똘똘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얘가 한다는 건 얘가 똑똑하다는 말이야. 의사표시를 얘가 한다는 건 얘가 말을 잘한다는 뜻이죠. 오케이? 만약에 두 개가 경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좋은 놈과 말 잘하는 놈이 만약에 경합이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대표를 해야 됩니까? 머리 좋은 놈, 말 잘하는 놈, 누가 대표해야 돼요? 아, 왜 그래? 많이 아는 놈하고요. 문제 잘 푸는 놈하고요. 누가 합격해야 돼요? 10년 공부한 놈하고요. 1년 공부하신 분하고요. 누가 합격해야 돼요? 1년 공부하신 분이 합격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문제풀이로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 15년씩 막 공부하는 학생들, 장수생들 엄청 많이 봤고, 신림동에서는 제가 15년, 14년 차에 나한테 왔어. 선생님,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마지막 회예요. 14년 건 뭘 했냐? 그냥 술이나 한잔하자 우선. 그럼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 그냥 막 넌 내가 본 놈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해. 근데 넌 왜 안 됐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단기 집중 능력이 떨어져요. 마지막 3개월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연구실 옆에 그냥 앉혀놓은 놈이 있어요. 넌 그냥 여기 계속 앉아있어. 앉아있으면 바로 합격.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왜 합격을 못하는 걸까요? 아는 건 많은데 의사 표시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의사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결정권과 표시권이 경합 충돌해버리게 되면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결정권, 표시권이라고요. 결정권, 표시권을 가지면 행정청이 된다 이거야.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있고 그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애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건데 얘는 뭐라고? 별도 행정기관 보유할 수가 없다고. 보유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건강보험료 이런 받아봤죠? 건강보험료 나올 때 건보공단 이름으로 나와요? 공단 짱 이름으로 나와요? 공단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공단이 행정청입니다. 공단이 짱이 아니라 오케이? 별도 행정기관 보유 못하면 자기가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 중에서 제일 똘똘해야지 행정청이지. 자기밖에 없죠. 그래 자기가 행정청인 거야. 자기가.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입니다. 사단법인 여기에 이제 건보공단이 들어간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단법인이라고 사단법인.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게 되면은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위탁하고 있어요. 보험료 부과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그러면 보험료 부과라는 행위를 할 때 건보공단은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를 한 게 맞지. 그리고 그건 처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 법에 그 어디에도 이 자기 직원들 뽑고 자르고 하는 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탁받은 공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안 된다. 행정청의 행위만 바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면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는 쉬었다가 합시다. 1시간이 됐으니까. 두 번째는 쉬었다가 3교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시계를 우리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